암은 죽음의 병이 아닙니다. 말기 폐암 경우는 보통 5년 생존율이 2%라 하니까 치료율이 너무 빈약하죠. 그러니까 꼭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고, 암을 이긴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암 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무조건 먹어야 하는 음식을 소개해보죠.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암은 죽음의 공포 1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이죠. 한국 병원에 가서 많은 암 환자들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제일 많은 것 같지만 다른 나라도 역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하고, 암 하면은 부위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양한 암을 치료하면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아는 제일 무서운 암은 췌장암이죠. 3개월 안에 죽는다, 이런 인식이 번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찮은 암 중에 갑상선암이죠. 근데 이 두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췌장암 5cm가 1년 안에 1cm로 줄어든다. 2년 안에 사라진다. 갑상선암 역시 2년 안에 사라진다. 이게 이제 기간의 공통점이 있다, 이런 거. 유방암, 자궁암은요 대체로 3년이다. 기타 암은요 골수암, 위암, 간암 모두 다 3년이다. 제일 긴 건 역시 폐암이다. 폐암은 5년입니다. 5년 동안 계속 폐를 청소하며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의 크기는 묶여버리고 5년 후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폐암의 어려운 점이죠. 긴 세월이 필요하다. 그 인내로서 관찰한다. 다른 장기들은 특별히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폐에만은 많은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끈끈한 가래가 의외로 많습니다. 끈끈한 가래는 기침을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폐청소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끈끈 가래가 물렁 가래로 변해요. 그때 기침을 하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런 가래, 노란 가래, 회색 가래, 검은 가래, 드물게는 초록 가래도 있습니다. 이런 가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흰 가래, 물 가래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폐가 청소되는 모습이죠. 말기 폐암 경우는 보통 5년 생존율이 2%라 하니까 치료율이 너무 빈약하죠. 그러니까 꼭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고, 항암 치료를 반대하는 의견도 아주 만만치 않게 거셉니다. 심지어는 이런 통계도 있어요. 암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 항암제를 먹는가 안 먹는가, 이게 또 관심사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기자들의 취재인데, 왜 당신은 환자에게는 항암제를 처방하고 왜 당신의 암에는 항암제를 처방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 근데 그 답변이 궁하죠. 자기 직업이니까. 이런 답변. 그러니까 오히려 항암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사일수록 자기나 자기 가족이 암에 걸리면 조용히 휴직계를 내고 산속에 들어가서 채식을 위주로 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암을 이긴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암 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먹어야 하는 음식을 소개해보죠. 생강, 버섯, 현미, 쇠고기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강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요.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감기, 독감 등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 꾸준히 섭취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버섯에 함유된 다당류도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데요. 특히 베타글루킨이란 다당류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하고 항체 생성을 도우며 버섯 단백질은 면역글로불린 생성을 촉진하여 항체 형성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셋째, 현미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이 풍부해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고기에는 아연이 풍부하여 면역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을 넣은 소고기 볶음이죠. 생강은 소고기의 잡냄새를 없애줄 뿐만이 아니라 소고기의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습니다. 생강을 기름 내서 소고기를 볶아도 좋고요. 양념 소스에 생강즙을 넣어 소고기 조림으로 먹어도 깔끔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섯을 넣은 현미밥이죠. 현미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찰기가 없고 뻣뻣한 식감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버섯을 먹기 좋게 썰어서 현미밥을 지어 먹으면 부드러운 현미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삼하고 창의자 신이와를 떠올려 봅니다. 먼저 모래밭에서 나오는 인삼이라고 불리우는 사삼이 있죠. 많은 폐질환 치료에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사용되어 온 한약재죠. 쇠를 윤택하게 하고 천식이나 마른 기침, 가래 등에도 좋고 특정 독소를 해소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폐암, 인두암 등 항암 효능이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창의자는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는 국화과의 독구마리 열매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비동염, 비염, 기침, 두통, 발열, 중이염 등의 염증성 질환에 오랜 세월 사용해 온 효과적인 약재죠. 창의자에는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면역력 강화는 물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이와에는 목련의 꽃봉오리를 신이와를 하죠. 약간 매운맛이 나고 한방에서는 약재로 많이 씁니다. 막힌 코를 뚫어주고 찬 기운을 몸 밖으로 발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게 되면 밤중에 쌓였던 노폐물이라든지 독소를 내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노폐물을 제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몸속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찬물을 마시면 안 되죠. 찬물은 모든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마련이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양탕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음양탕이라면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 마치 음과 양처럼 섞어 만든 물을 음양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관 질환은 물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신에 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도록 적게 받고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방에 불을 켜놓고 자거나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에 수면을 방해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 몸도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밤에 켜놓은 불빛이나 자기 직전까지 하는 스마트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력 저하는 물론이요, 암, 별병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죠. 암 예방을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하는 습관이다. 우선 떠오르는 게 장내 미생물,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폐를 청소해야 하고 꾸준히 청소하면 첫 번째는 편도선의 건강이 석 달로서 찾아오고 두 번째 석 달, 6개월이 되면은 나쁜 세균 사라지고 좋은 세균 가득하다.
이때가 되면 당당하게 몽우리를 생기지 않는다. 종양이 생기지 않는다. 드디어 암을 예방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방과 치료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없으면 예방이요. 있으면은 암덩어리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암덩어리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표준 치료에만 매달렸던 치료법이 내 면역력을 길러서 내 면역력이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치료법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폐를 움직여주는 것은 주변의 호흡근과 횡격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만 살짝 움직이는 흉식 호흡을 하다 보니까 호흡근과 횡격막의 가용 범위가 좁아져서 폐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나이가 들수록 호흡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으뜸 호흡법을 실천해서 호흡근과 횡격막을 잘 단련해 두면 나이가 들어도 호흡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폐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맑은 공기 속에서 땀이 충분히 날 정도로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폐의 6분의 1만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폐 청소가 이루어지면서 심폐기능 강화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6분의 6을 쓰게 되는 겁니다. 등산이 여의치 않다면 나무가 많은 공원길을 걸으면서 의식적으로 허파 속에 공기가 많이 드나들 수 있도록 깊은 숨을 쉬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되도록 골치 아픈 문제는 접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대자연과 마음껏 호흡하십시오. 둘째,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이 아니라 배로 하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복식 호흡의 요령은 목과 어깨에는 힘을 빼고 몸을 편하게 유지한 채로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배를 내밀면서 코로 천천히 들어 마십니다. 2초 내지 3초 정도 멈춘 뒤에 내쉴 때는 서서히 배가 들어가게 하면서 앞으로 내쉽니다.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숙달되면 숨을 멈출 때 항문도 같이 조여주고 멈추는 시간도 점점 늘려봅니다. 하루에 3회 10분 이상 꾸준히 시행하면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장을 자극해 위를 강하게 해주고 몸 안에 냉기를 없애 원활한 피돌기가 촉진합니다. 셋째는 의도적으로 수련해야 하는 복식 호흡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내쉬는 심호흡도 좋습니다. 누구나 길게 숨을 들어 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내쉬는 심호흡을 생활하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폐 기능이 활발해져 호흡기의 부속기관인 코, 편도, 인후 기관 등의 기능이 순서대로 좋아집니다. 또한 활성화된 폐 기능의 편도선을 강화하고 여기에서 힘을 얻은 임파구들이 나쁜 균을 물리치는 식균 작용을 활발히 해서 감기와 독감은 물론이요 비염과 천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최선입니다. 장에 나쁜 균 사라지고 유익균이 충만할 때 유익균과 나의 건강을 되찾은 백혈구가 연합균을 형성해서 임파선을 붓게 하는 나쁜 균들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유익균들과 나의 건강한 백혈구가 문제없이 나쁜 균을 제압해서 내 몸 어디에 염증이 생겨도 바로바로 꺼버리기 때문에 몽우리가 생기지 않고 종양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암을 확실하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암이 와서 죽음의 공포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나의 백혈구와 나의 유익균들이 훌륭하게 회복되면 암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더 이상 번지지 않기 때문에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암은 죽음의 병이 아닙니다. 내 면역력을 길러서 내 좋아진 면역력이 암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